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는 알았어. 누르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제 대공황과 전체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자, 그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경제 대공황. 공황이란 거는 경제가 급락하는 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대공황이니까 아주 급속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왜? 너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기업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 공장이 망하고, 공장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하고, 또 사람들이 실업자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증가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또 돈을 안 쓰게 되고, 안 쓰니까 또 여러 업체들, 식당이나 모든 것들이 또 거기서 또 문을 닫고 폐업하고, 그러면 거기 있던 일하던 종업원들도 또 실업자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경제가 굉장히 급락을 하게 되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제 지금 자본주의에서 조금 정책을 바꿔서 국가가 일부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바꾸면서 대규모 국가 공사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실업자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구제를 해주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튼 돈을 쓰게끔, 돈이 흐르게끔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뭐다? 뉴딜 정책이다. 그지? 뉴딜 정책으로 이렇게 돈을 흐르게 해서 극복하려고 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너무 이렇게 이제 돈이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미국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니까 유럽에 투자했던 돈이 미국으로 다시금 이 돈을 빼내다 보니까 유럽도 경제가 비천거렸다. 하지만 유럽에는 미국과 달리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특히 유럽의 어떤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들과 자기 본국의 그런 경제를 서로 연결하는 블록 경제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자기들 남은 상품들을 갖다가 식민지들가 내다 팔아버린 거지. 그래서 뭐 영국에는 영국의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블록 경제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때 경제 위기에 안 빠진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련이었다. 소련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라는 게 없어. 그냥 모든 게 계획적으로, 국가가 주도로 계획적으로 생산해냈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다른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자기들은 경제 위기가 안 겪으니까 경제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게 생겨났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국처럼 그렇게 이게 자본력도 많지도, 그러니까 돈이 많지도 않고 식민지가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하다가 결국 전체주의라는 걸 만들어냈다. 국가가 모든 걸 이렇게 모든 국민은 국가가 해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국민들의 희생. 국가가 방향을 정하면 무조건 국민들은 다 따라와야 돼. 라는 그런 전체주의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주의가 이제 군사력을 키워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일단은 무기 공장부터 돌리자. 무기 공장이 돌면 다른 공장들도 같이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렇게 이제 이 군사력을 계속 키우고 있었어. 그게 이제 전체주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의가 군국주의. 전체주의는 전체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국민들은 그냥 무조건 거기에 나라에 복종해야 돼. 라는 걸 해서 이제 독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재를 하게 되고, 독일은 히틀러가 나치 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독재를 하게 되고, 일본은 군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런 군사로 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지.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 평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주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 결국 이 한 10몇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고 만다. 오늘은 그 2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일단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자, 이 2차 세계대전 이 배경. 배경은 그렇게 뭐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게 그게 원래였던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추축국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형성이 된다. 추축국. 이거 그냥 뭐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추축국. 자, 이게 어떤 나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서로 이제 한 편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야. 비슷한 어떤 의도를 가진 나라들끼리 우리끼리 한 편을 먹고, 이제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처음에는 독일이 먼저 이탈리아와 같이 한 편을 갖다가 먹고 뒤늦게 일본이 이렇게 뛰어들어.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한테 가해졌던 아주 보복적인 조치의 조약이 뭐라 그랬지? 베르사유 조약. 기억나지? 베르사유 조약. 독일이 아무튼 엄청난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물리면서 독일은 계속적으로 이게 이긴 나라였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갚아 내야 되는데, 그런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가 이제는 다 파기시키는 거야. 나 이거 안 해! 안 할 거야! 그리고 국제연맹도 탈퇴할 거야! 탈퇴해버려!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제는 막 무기들을 막 만들어내. 그리고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 이탈리아와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아버린다. 그래서 독일은 국제연맹 탈퇴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파기란 건 이제 이걸 깬다는 거예요. 깨뿌리고 군사력을 증강을 키운다는 걸 키운다. 여기에 또 일본은 아시아적이니까 중국을 침략을 하지. 만주사변을 이렇게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이렇게 가지고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이 침략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중일 전쟁을 벌립니다. 37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아시아를 통째로 다, 일단은 조선은 먹었고, 이 동남아 지역도 이미 그때 이제 독일의 그런 식민지였던 동남아도 일부 다 먹었고, 중국만 이제 먹으면 이제 우리의 그 경제 위기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얘도 역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공격해.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독일이 먼저 이 오스트리아와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가 먼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독일이 이렇게 이 침략을 갖다가 막으려고 나서게 되지. 그럼으로써 이제 아무튼 이 주축국 때 또 이 세력을 막으려는 연합국이 또 다시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게 돼. 일단은 2차 세계대전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배경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은 언제부터냐?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는 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제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라 그럴까 이제 그냥 서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합국 측에 볼 때는 저것들이요. 에이 설마 저렇게 크게는 안 하겠지. 그만두겠지. 봐라 저 봐라 이것들이요. 까지가 이제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고 이제부터는 이게 독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일단 처음에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불가침 조약이 뭐냐면 서로 침략 안 한다. 독일하고 소련이 서로 침략 안 한다. 라는 조약을 먼저 체결해.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갖다가 이게 공격하다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 추운 나라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게 유럽 위에 있으면 독일이 중앙 지점에 있단 말이야. 독일이 있고 오른쪽에는 소련하고 붙어 있지. 이쪽에는 이제 뭐 영국과 프랑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1차 대전 때도 이쪽하고도 싸우고 이쪽하고도 싸워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으로 싸우려니까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한쪽만 그냥 이쪽하고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조약을 맺고 이쪽하고만 싸우면 이제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독일과 소련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먼저 맺어. 그런 다음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를 침공을 해요. 이걸로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요. 전쟁하자.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여기서 폴란드를 침략하고 주변 나라를 계속 다른 데로 벨기에도 침략하고 네덜란드도 침략하고 막 프랑스 파리까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까지 점령을 해버려. 이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키웠던 거였지. 그렇게 다 그리고 독일이 영국까지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독일이 셀 줄은 몰랐던 거였었어.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막아내겠 싶었는데 독일이 장난이 아닌 거야.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야. 응? 프랑스 수도인 파리가 점령당하고 영국까지 이제 영국은 섬나라니까 이제 독일의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가가지고 영국에다가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버려.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저항을 해요. 그렇게 저항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쟁의 확산이라는 게 전쟁이 확산된다는 건데 확산하는 데 독일이 이제 벨기에도 공격하고 네덜란드도 공격하고 프랑스 파리 수도인 파리도 점령을 하고 나아가서 영국의 대규모 공습이라는 건 공중에서 습격하는 걸 공습이라고 해. 공중에서 습격을 확 해버리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저항을 해요. 프랑스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2차 대전에는 이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나게 밀렸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또 저거 나라 일이 아니니까 일단은 좀 사태를 좀 지켜보자 되는 거야. 괜히 초반에 뛰어들었다가 이 같이 이렇게 서로가 너무 이제 희생이 많아지잖아. 미국은 딱 일단은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는 공격 안 받았으니까 저 독일 애들이 엄청 센데? 저것들 봐라. 센데?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1차 대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무기만 지원해 주는 거지. 잘 됐다. 우리 이때 이제 경제 위기 더 물건 더 많이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이제 미국은 하고 있던 거였지. 어찌 보면 좀 야비하다, 그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 서로 침략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 약속을 독일이 깨버린 거야. 독일이 소련을 침략을 해버려요. 응? 왜냐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를 쉽게 이걸 항복하고 이걸 점령할 줄 알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끝까지 저항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또 길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에서는 이제 초기에 막 무기하고 물량을 막 써가지고 초반 기세는 잡았는데 이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독일도 일단은 석유하고 이 물자가 부족하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이 소련에 석유가 많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을 공격해버린 거야. 약속을 깨버리고. 알겠어요. 소련은 또 빡치겠지. 주자식들이 또 약속을 어겼네. 그래서 이렇게 소련하고도 또 독일과 소련이 또 전투가 벌어져. 역시 독일과 소련은 또 다시금 양쪽으로 또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돼버려서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됐냐? 일본도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중일전쟁으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또 저항이 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해요. 일본도 중일전쟁으로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이게 장기화되는 거야. 장기화 계속 오래 가는 거야. 오래 가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석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이게 1차 대전하고 달리 2차 대전에는 비행기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투기나 탱크나 이런 것들을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야.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총, 대포 이거는 기름을 안 먹잖아. 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 비행기, 탱크 모든 게 다 기름을 먹는 것들이었어. 그러니까 석유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였었어. 그러니까 이 일본도 이렇게 이제 이게 장기화되니까 이 동남아 지역을 또 공격을 해요. 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도 침략한 게 또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 공격을 해서 아무튼 일본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또 역시 초반에도 이겨. 일본도 아주 또 이렇게 계속 전투해서 이긴단 말이야. 이기다가 이렇게 전쟁이 점점 장기화가 되니까 어떻게? 이때 이제 이 미국이 경제 봉쇄란 걸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모든 물자를 미국이 이제 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미국이 바다에서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버려요, 일본이. 그래서 이 미국 진주만에 있던 미국의 해군 기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몇천 명의 미국 해군들이 죽고 아주 많은 미국 군함들이 불에 타버려요. 여기서 이제 빡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거야. 미국의 참전이 시작돼. 응? 알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 1941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점점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하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자본력이 강한 미국이 이제 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돈 많은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점점 일본도 전쟁에서 계속 이제 지게 되고 이 처음에는 이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해버려.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이 이렇게 이 태평양 전쟁을 벌림으로써 2차 대전에 이렇게 참가했기 때문에 일본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군대를 보내줘. 그러니까 이 막대한 어떤 그런 막강한 미국 군대가 이제 이 유럽에 들어오니까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을 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이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완전히 그냥 한바탕 빵 하고 크게 꽝 붙은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야. 여기서 미국이 지면 미국은 큰 타격을 입어. 미국은 이제 이 바다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바다를 통제를 못하면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다 해군으로 해가지고 막아놨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물자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건데, 여기서 미국 이 해군하고의 완전히 한판 싸움에서 여기도 지금 미국 해군 거의 전체가 다 모이고 일본 해군 전체가 다 모여서 한판 싸우는 거야.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제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지가 판가름이 나는데 미국의 승리를 해요. 미국의 승리 하면서 이제 일본은 하락세가 되고 쭉 이 돼버린다. 그리고 아까 또 여기 독일과 소련, 이거 미드웨이 해전 중요하고 하와이 진주만 습격 중요합니다. 왜? 이걸 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뭐고? 진주만 기습 공격. 그리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런 이제 이게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전투가 또 하나 더 있어. 아까 독일과 소련 사이에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또 이제 독일과 소련이 크게 한판을 붙는데 여기서 소련이 승리를 해. 소련이 승리함으로써 독일도 삥 밑으로 똥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추축국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가망성이 이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1943년에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추축국의 항복이라고 하자. 추축국의 항복.
이탈리아가 1943년에 항복을 해요. 그 다음에 독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이 전투 중요하다. 근데 이제 독일하고 소련하고 했던 전투는 이제 독일이 이제 이렇게 졌지만은 아까 요 영국과 프랑스의 이쪽 전투에서는 다시금 독일이 남아있는 모든 이 병력을 다 짜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로 한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합국, 특히 영국,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투에서 여기서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 노르망디라는 해안 지역에 이제 이 막대한 규모의 이게 이제 미군이 들어가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같이 들어가서 이 독일을 갖다가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이제는 독일이 완전히 그냥 이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된다. 이게 1944년.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1944년에 항복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얘기 저기 그런 건 없죠, 그래. 그런데 일본도 이미 이제 일본도 지네가 진 줄 알아. 근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면서 이 뭐냐면 이 막 남아있던 이런 일본 군들이 막 이게 이제 동남아 지역에 막 섬들에 막 숨어 있으면서 계속 그냥 이게 이제 그 동남아에 있던 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말이야. 끝까지 자기들은 이게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에 수단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본 본토에다가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야. 1945년 8월 달에. 어마무시한 무기가 떨어지면서 뻥!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해서 일본이 이제 1945년 8월에 마지막으로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했고, 여기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다. 핵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는 그런 거였었어. 알겠어.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이 일본의 항복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도 이게 해방을 맞이하는데, 이전에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가 뭐 한국사를 배우겠지만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일본이 지금 전쟁에 거의 이렇게 이제 이게 지는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 김구 선생님의 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선 광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려고 했어.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어. 미국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고.
우리가 이제 딱 모든 준비 끝나고 이제 이 조선으로 이제 딱 군대가 들어오려고 하던 그 며칠 전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우리 한반도에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 거야. 왜냐?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우리의 군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싸웠다면 우리도 같이 참전국이 돼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이긴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요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과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 항복해버리고 전쟁이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전쟁을 갖다가 하는 참전국이 안 돼버려. 그럼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반쪽아리가 돼버리게 된 거야.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물론 이게 참 이제 아쉬운 거지만은 뭐 미국이 핵폭탄을 조금만 더 늦게 떨어뜨렸더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뭐 역사는 뭐 만약 이런 건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때 김구 선생님이 두고 아쉬워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군대가 가서 일본군을 갖다가 우리가 전투를 해서 총으로 쏴서 죽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밟아버릴 수 있는데, 물론 그때 이제 이게 조선 강복군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 몇백 명밖에 안 됐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군대로 일본군과 싸웠다는 거. 우리가 그 전에 뭐 이제 뭐 봉오동 전투나 청살리 뭐 대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독립해 운동가 분들이 했던 그런 무장 전투도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었단 말이지. 임시정부에서 정부 밑에 있는 그 조선 강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다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탁 왔으면 우리도 같이 이 일본을 항복하는데 우리도 도움을 우리의 힘으로, 작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걸 못 해버린 거였었어. 아쉬운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아까 여기서 보자. 5분 남았네. 이 일본 애들은 아까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얘네들이 이미 이제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제 이게 지고 있는 거야. 지고 있던 거 아니까 여기서 이제 자살특공대라는 거 들어봤어? 자살특공대. 이 그냥 그 전투기에다가 폭탄을 가득 실어. 그리고 폭탄을 갖다가 이 전투기에다가 이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폭탄을 실은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눈 가다가 미국 군함을 만나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군함으로 가서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자살특공대야. 자살특공대. 그렇게 해서 전투기 한 대당 미국 군함 한 대씩을 깨부수면 우리가 일본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미치광이의 전술을 갖다 쓴 거야. 왜냐면 이제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가다가 폭탄을 뿅 떨어뜨리면 밑에서 두두두두 이렇게 이제 이게 방어하면서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폭탄이 이렇게 그냥 빗나가가지고 다른 이렇게 해서 바다에 꽁 빠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일본 군인어 이게요 조종사가 직접 총알을 피해가면서 끝까지 미국 군함을 향해서 그냥 돌격 꽝 자살하는 이런 자살 특공대를 갖다가 이런 것도 있다. 거기에 우리의 조선에서 끌려간 조선인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거기서 그걸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알면서도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죽기가 힘들어서 그냥 뭐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렇게 뭐 전투기를 타고 그냥 미국 군함으로 그냥 자살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 왜냐면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났어. 이제 동남아에는 섬들이 많잖아. 거기서 아무튼 10몇 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남은 일본 군들이 지네끼리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섬도 많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미국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오면 군인들 오면 전쟁이 끝난 거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 나라가 진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도 계속 싸우고 결국에는 스스로 다 그냥 집단 자살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죽기도 해. 약간 어떤 일본의 어떤 군인들이 약간 이 광기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은 이게 이제 천황, 자기들의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불렀잖아. 하늘에 내려주신 그거 우리 일본국은 하늘에 선택받은 나라다. 우리가 왜 전쟁에 쓰죠? 우리는 안 져.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집단 자살을 하고 또는 원주민들을 집단 학살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약간 광기에 미친. 역시 히틀러도 마찬가지지. 히틀러도 유태인들 갖다가 몇백만 명을 갖다가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했냐? 그냥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게 그냥 자 샤워장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한다. 응? 청결히 해야 되니까 몸에 있는 걸 다 샤워를 해야 돼. 옷 다 벗고 남자들, 여자들, 어린애들 다 샤워장으로 들어가. 다들 그냥 유태인들 그냥 옷 벗어놓고 이렇게 이제 샤워장으로 막 수백 명 이렇게 막 그 샤워장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노는 거는 샤워의 물이 아니라 독가스가 쫙 그대로 적사. 그 시체들을 끌고다가 어떻게 썼다? 땔감으로 쓰는 거야. 땔감으로 썼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태인을 사람으로 안 받고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 취급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하찮은 그냥 동물, 짐승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들을 그냥 청소하는 거다, 처리하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몇백만 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1차 대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세계 아주 비극적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